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의 값을 구해보래요. 첫 번째, 여기 0, 0, 0인데 여기 0, 0 넣으면 얘네들이 0이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죠. 즉 f'0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 넣어도 0, 미분해서 0 넣어도 0이라면 이 fx는 반드시 무엇을?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0 넣어도 0. 미분해서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요거 미분 0 넣으면 0, 그 다음에 그냥 0 넣으면 0. 최소 2개 이상 있으니까 2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의 실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그리고 k는 양수점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 1. 지금 1, 지금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개형이죠? 그쪽에 x축이 있고 0에서 접하고 k에서 통과하는 이러한 게 fx 개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절대값 씌우면 함수를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4는 요거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만나는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반드시. 이해되죠? 그래야 세 개에서 딱 만나는 유일한 점이니까. 얘가 y는 4.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원래 함수 fx는 이 극소점이 얼마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야 되는 거죠. 이걸 접어서 4가 되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비율 관계를 활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죠. 여기 극점에서 극점까지 다시 만나는 2대 1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 좌표는 3분의 2k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분을 해서 이 극점 찾아서 집어넣고 k를 구해도 되고, 비율 관계 써서 바로 찾았으니까 여기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 빼기 4는 이거 제곱하면 9분의 4k 제곱에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k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양변에 빼기 4로 나눠주면 27분의 k 3제곱은 1이라서 k는 얼마였다? 3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이해되죠? 그때 뭘 구하래요? G3을 구하래요. 그럼 G3은 F3 더하기 절대값 F'3을 구하는 건데, F3은 0이죠. K가 3이니까 3 넣으면 0 나올 거고, 그럼 우리 F'3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F'X 도함수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함수 더하기 앞에 거 뒤에 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그럼 F'3은 얼마? 9네요. 9. 그 정답은 9.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실수 ABC에 대해서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볼. 첫 번째, 얘네들이 다 같으면 얘가 실근을 가는데요. 그럼 기억의 경우에 저거 다 같으면 F'X가 X-A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잖아요. 원래 함수는 여기가 이제 극점이 되는 거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 개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0이 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x축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는 잘못했다는 할 수 있고. 맞나요? 그 다음 니은 ab 같고 c와는 다르대요. 그러면은 f'x식은 x-a 제곱 x-c 제곱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도함수 개형이 얘는 두 가지네요. a, c 중에서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첫 번째, c가 더 크다면 a에서 접하고 c에서 통과하는 개형이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a가 더 크다면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통과하는 거. 제곱의 인수니까 축과 접해야 되는 거죠. 미분 안 해도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얘가 각각 f'x 개형이잖아요. 그럼 극점은 둘 다 도함수의 부호받기는 여기서 생기네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정도 이렇게 내려서 표시를 하면 이때 fx의 0은 감소하다가 접선 0에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게 fx의 0이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이게 fx의 0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FA가 음이라 그랬으니 X축은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음이라 그랬으니까 FA 함수가. 마찬가지 얘도 음이니까 이렇게 있는 X축이. 그러면은 fx 0 되는 게 2개, 얘도 2개. 어떠한 경우도 2개. 맞죠? 얘 맞단 말이에요. 다음 디귿. ABC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FB가 음수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그럼 도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X축 있을 때 A, B, C 지금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3차 함수고 서로 다 다른 거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F 프라임 X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요 극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fx. 그런데 요 극대점의 좌표가 음수니까 x축이 이번엔 여기 있는 거죠. 맞죠? fb가 음이라고 했으니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얘도 맞네요.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x가 0 되는 게 실근이 2개고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x 3개고 요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니까 하나는 접하고 하나 통과하는 요러한 경우에는 최고차 상수가 대략 혹은 뭐 최고차 음수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두 번째,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3인데 얘는 합성함수 방정식이잖아요.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틀이 뭐죠? 치환에서 치환. 첫 번째 요걸 푸는 거죠. 여기에 근을 구해서 다시 넣어서 이제 다시 푸는 게 합성함수 방정식 푸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t를 만족하는 거는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하면 어떤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fx는 x-t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조건에 의하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니까 하나는 뭐 중근을 갖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근을 갖고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k 지금 이렇게 놓는다면 이 t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요 방정식은. 다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하나 중근, 하나 일반, 하나의 근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요 방정식이 0이 되려면 이거 자체가 알파랑 베타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 t자리에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게 이 합성함수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에요. 즉 얘는 이렇게 2개로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fx는 x-알파 또는 fx는 x-베타. 이게 다 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x좌표들이. 이해됐죠?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또는 여기서 이렇게 접해들어가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점, 우리 접하는 거를 알파로 쓴 중근이니까 이때 알파 베타, 여기 베타 알파, 여기도 접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여기도 베타 알파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 방정식은 얘잖아요. 이 fx랑 기울기 1이고 절편이 알파 베타인 직선과 만나는 전체 x 좌표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이거 자체로 3개에서 만나잖아요.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 1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보면 이렇게 통과해서 반드시 3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되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좌미분 계수가 0이잖아요. 이 직선은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대한 확대해서 오면. 그럼 여기서 3개고 얘도 일단 얘를 하나 가지고 적어도 하나. 그래서 그리고 얘 그냥 일치할 수는 없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는 최소 4개란 말이에요. 최소 4개.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접선길 0의 우미분 계수가 이렇게 가니까
기울기 1자리랑은 3개에서 만날 거고 여기서 최소 1개를 만나니까 얘는 최소 4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경우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해서 어떻게 여기 접하고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3개 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접하도록 기울기 1자리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네들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개 중에 하나.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힌트가 얘죠.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래요. 근데 우리는 얘랑 기울기 1자리랑 직선이 만나는 게 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라면 기울기 1자리인 접선을, 그럼 요거에서 기울기 1자리 그었는데 만나는 근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혹은 얘랑 평행한 게 여기도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 1자리인 게. 이해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1자리인데서 y좌표가 4가 나왔는데 나올 수가 없죠. 왜? x축 아래로 내려가시니까 접선의 기울기 1되는 전부.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 모든 점은 여기 x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요 개형이란 말이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1자리인 그었을 때 여기 또는 여기가 있을 거고 그게 양수고, 그리고 요러한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안 되고 얘가 되더라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네를 다 지우고 이 되는 거 하나 그림을 가져와서 해석해 볼게요. 요렇게 있었고 여기가 3참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아까 여기 알파였고 여기 베타였고, 그리고 기울기 1자리 여기 절편 지나고, 그리고 요거 지나고 기울기 1자리 여기가 접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 방정식의 근이 전체 몇 개?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1에서의 접선의 1인데 이거 자체가 x좌표 1이면 땡큐죠. 이해되죠? 1이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1, 그 좌표 줬잖아요. 1,4 맞나요? 그럼 계산해가지고 얘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함수 특징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게 2개 있잖아요. 왜?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1이면 여기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맞죠? 그럼 이제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1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죠. 그래서 1이 얘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f'0이 1보다 크대요. 그럼 x좌표 얘가 만약에 1이라면 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의 기울기 1보다 클 수 있나요? 없죠? 맞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커질 수 없다. 얘네들 다 접선이 작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되는 조건이었고,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조건이 이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여기 좌표가 1,4였고 여기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이름은 기울기 1자리니까 x 더하기 3이죠. 1 넣으면은 4가 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그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계산만 좀 하면 되겠네요. 이제 fx는 저기에서 접하고 여기 접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x 더하기 q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얘가 어딜 지나요? 1,4를 지나야잖아요. 그래서 f1은 1 넣으면 16, p 플러스 q는 얼마였고? 4였고, 두 번째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죠. 그럼 도함수 f'x는 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더하기 앞에 함수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그럼 f'1은 1 넣으면은 8 p 플러스 q 더하기 16p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건 얼마? 1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얘랑 연립해서 pq를 각각 찾아주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p 플러스 q는 4분의 1이었고
그럼 얘는 24 더하기 8이니까 여기 모든 항을 8로 나누어 주면 3p 맞죠? 더하기 q는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2p가 8분의 1이어서 p는 마이너스 16분의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고 그 다음 더하면은 4분의 1이 다르니까 얘는 16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5였네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구했고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 F0. 그럼 F0은 여기 00 넣으면 9 곱하기 16분의 5라서 16분의 45. 분자 분모 더하래요. 얼마? 61. 정답은 6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를 구해보래요. 그럼 도함수를 봐야겠죠. 그럼 얘는 4x 3제곱 빼기 12x 더하기 2a이고 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원래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그쵸? 반드시 f'(x)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야지 원래 함수가 극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3차 함수 계획 만약에 이렇게 증가한다면 양이었다 음이로 가는 게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서 양음이 생겨야 극대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도함수가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바뀐 거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그려봐야겠죠. 그럼 얘를 미분한 도함수를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식은 12x제곱 빼기 12x 그럼 1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빼기 1,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점을 찍으면 여기는 1, 우리 요 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빼기 1, 넣으면 8 더하기 2a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축이 여기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럼 빼기 8 더하기 2a가 음이고 그리고 8 더하기 2a는 양이고 그러면 얘 종합하면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여기 있는 정수 최대값은 3이죠. 3. 그래서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fx 더하기 x는 2분의 1 x 3제곱 빼기 2분의 9x제곱 더하기 11x고 그럼 얘를 2분의 1로 묶어주면 2분의 1x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럼 x제곱 빼기 더하기 22고 근데 요거의 판별식은 81 빼기 88 음이죠. 얘 실근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0 되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니까 판별식면은 얘는 항상 양이란 말이죠. x가 어디에서 0에서 0보다 크면 얘가 양수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갈라지는 기준이 어디? x가 0이죠. 자, 첫 번째는 이거일 때 두 번째는 여기일 때를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얘가 양음이 바뀐다고요. 그럼 0보다 작거나 크면은 이거 자체가 양이니까 얘가 양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 방정식은 2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이기 때문에 빼기 달고 나와야겠죠. 그럼 빼기 달고 나오면 빼기 x는 6x 더하기 k라는 방정식을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 2배하고 맞나요?
요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3차 함수를 만들어서 k를 움직이면 되겠죠. 상수 함수니까. 그럼 요거 2배 하면 이거 빼기 9, 그 다음에 이거 20에 빼기 5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식을 정리하면은 x 3제곱 빼기 9x 제곱 마이너스 15x는 k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고, 죄송합니다. 더하기 15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7x는 k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럼 얘는 이제 미분해서 한번 그려야겠죠. 새로운 함수를. 얘를 이제 gx라 그러면 g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 3, x-1, x-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g 프라임 x죠. 1, 5가 되는 거고, 여기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가 gx 개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리고 극점의 좌표도 찍어보면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다 5를 넣는 거죠. 그럼 세제곱하면 이렇게 빼기 225, 70, 마이너스 25. 그리고 1을 넣으면 1, 16에다가 9를 뺀 거니까 얼마? 7이잖아요, 7. 이래죠. 그런데 어디 0보다 학권을 클 거다 보니까 0을 넣은 거죠. 0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고 y좌표가 얘가 음이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는 0보다 학권을 큰 데서 영역은 이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7x는 기울기가 음이고 0,0을 지나는 거죠. 근데 여기가 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7x.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전체 칠한 거랑 k라는 상수 함수랑 전체 몇 개? 4개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4개에서 만드는 거 어디죠?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극대점 7보다는 작으면 4개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정수는 1, 2, 3, 4, 5, 6이죠. 다 더하면 얼마? 21. 정답은 2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곡선 x제곱 위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LP래요. 그러면은 요거 미분하면 2x인데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p고 그거랑 수직이니까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럼 기울기는 얘고 p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란 말이에요. 얘가 LP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A, 1을 지나는 LP래요. 그럼 여기 X자리에 A 넣고 1을 넣었을 때 그게 몇 개? 3개 존재하는데요. 그럼 3개가 존재하려면 P 값이 3개가 나오면 되죠. P의 개수가 점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 밖의 점이 있겠죠. 요 2차 함수가 있고 곡선 밖의 점에서 맞나요? 이렇게 그었을 때 P가 3개가 나오도록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접점의 개수이자 접선의 개수가 될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고 양변에 2P를 곱하면 빼기 A-P 더하기 2P 3제곱은 2P,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이항하면 2P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그리고 A는 이렇게 이항하면 이렇게. 이 방정식의 P가 3개가 나오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만큼 함수를 fp라는 함수로 정의하면 f'P는 6p 제곱 빼기 1 이래죠. 그러면 6으로 묶으면 p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p 더하기 루트 6분의 10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이 함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맞죠? p축이고 얘가 f'P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부호가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집 이러한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극대 극소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여기 넣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곱하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에다가 여기 넣으면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루트 6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2 곱하기 루트 6분의 1 3분의 2 곱하기 루트 6분의 1이란 말이야. 여기 y좌표는. 그럼 여기 y좌표는 그냥 부호 바꾼 거죠. 양수 넣은 거니까 그냥.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분의 1. 그래서 요 실수 A 상수는 어디? 요 극대 극소 사이에 존재하면 P가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P의 개수가 우리가 찾는 직선의 개수, 즉 접점의 개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존재하려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A가 되는 거죠. Y는 A.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요 값을 유리화 시켜주면 아래 위에 루트 6 곱하면 18분의 2가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 그럼 얘는 9분의 루트 6. 그 정답은 빼기 9분의 루트 6부터 9분의 루트 6까지.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0, 0이고 f'2가 16이고 그리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 값이 음수가 된대요. 여기서 옳은 것을 구하래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인데 0 한 번 쉬고 k까지 계속 음수래요. 그러면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함수고 이해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낸단 말이에요. 도함수의 개형이 이쪽에 x축일 때 여기 0인 점에서 이렇게 접해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빼기 빼기라서 여기서 음수 한 번 쉬었다가 또 음수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를 했으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그럼 어떻게 대략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f'x가. 그리고 f'0이라는 거 줬고 여기 2에서 16이라는 거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값을 p 지금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 f'x식을 구할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 1인 걸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4로 시작하잖아요. 그 4에다가 여기서 접하는 거니까 인수 가지고 p에서 하나 통과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f'2는 여기 2 넣으면 16에 2 빼기 p고 그게 16이라면 p가 얼마? 1이었던 거죠. 즉 f'x식이 완성이 되었네요. 4x제곱 x-1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도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0, 그 다음에 1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얘가 y는 f'x.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접선이 0 됐다가 또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fx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기억 f'0은 열린 구간 상기의 실근 0에서 2까지 한계 1 가지죠. 얘 맞네요. 니은 극대는 없죠. 극소 한계 있는 기형이잖아요. 다음 f0이 0이면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지금 x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네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함수에 1 넣은 값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이거를 뭐 미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얘를 부정적분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좀 뒷단어긴 한데 적분을 이용하면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더하기 c인데 0,0 지나니까 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f1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함수 fx는 이거 맞죠? 맞아. 모든 x에 대해서 얘보다 전부 다 같거나 크잖아, 함수값이. 얘도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해보래요. f0 더하기 f'0이고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데서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럼 여기 보면
이거 자체를 다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자체를. 맞죠? 그래서 fx 더하기 f'x라는 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여기에 0 넣으면 0이니까 얘가 반드시 이걸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거니까 얘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3차 함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x제곱 뭐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큰데서 전부 0보다 작거나 크대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인수를 가지면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통과든 이렇게 통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음량이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x에서 중근을 가지고 x 플러스 뭐 알파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큰 데서 전부 다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그쵸, 여기 0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0이고 죄송합니다. 가운데니까 이렇게 최고차함계수 양인 3차 함수가 알파를 통과하는데 빼기 2보다 작거나 큰 전부 양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그쪽에 접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 개형이 이렇게 맞나요? 여기 알파가 있고 빼기 2는 뭐 대략 한 요런 정도 있습니다. 여기 빼기 2보다 작거나 큰 데서 요 함수가 3차 함수가 전부 0보다 작거나 큰 지금 요런 개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F2는 6보다 작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좀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두 개 섞어 놓은 함수를 해석하는 건데 갑자기 요거 똑 떼서 얘만 가져왔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귀찮긴 하더라도 그쵸, 얘를 다 전개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하기 ax제곱 bx 더하기 c라 그러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요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보면은 fx 더하기 f'x는 죄송합니다. x 3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x제곱 b 더하기 2ax c 플러스 b인데 얘가 요런 형태로 생기려면 1차항 없고 상수항 없잖아요. 그럼 1차항 상수항 없으려면 얘도 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관계에서 b는 마이너스 c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b가 마이너스 2a였고 그럼 이 b랑 부호 만드니까 얘는 2a 지금 a로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을 활용하면 F2는 이제 하나의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F2는 저기에 2 넣으면 4a 4해지고 8 더하기 2a가 6보다 작거나 작은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은 그쵸 요거로 활용한 거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더한 항의에서 근데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 대소관계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알파는 뭐죠? 요거 빼기 단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3 빼기 2 마이너스 1보다 a가 작거나 커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종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a는 반드시 얼마다?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fx는 a 자리 빼기 1 빼기 1 넣으면 x 3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그리고 f3을 구하면 되겠죠. 27 빼기 9 더하기 6 빼기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죠? 27에서 5 빼는 거니까 얼마? 20이네요.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다음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는 y축에서 만난대요. y축에서 만난단 말은 x가 0인 점이잖아요. y축이. 그럼 만나는 거니까 f0이 g0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 첫 번째. 맞나요? 두 번째는
x가 3인 점에서 접선이 서로 일치한대요. 접선이 서로 일치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3에서 접선이 일치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도가 다르잖아요. 이걸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해석했을 때. 되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 F0 빼기 G0이 0이고, F3 빼기 G3이 0이고, F'3 빼기 G'3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x라는 함수를 생각할 때 얘는 fx 빼기 gx예요. 이런 함수를 생각했을 때 얘가 3차 함수죠.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얘 따라갈 거니까. 얘의 근이 0이랑 3인 걸 알려준 거죠. 3차 함수 0 넣으면 0 성립해야 되는 거고, 3 넣어도 0. 그럼 이 미분해서 이 3차를 미분해서 3 넣어도 0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 넣어서 0, 미분해서 0이란 말은 최소한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에 의해서 하나 더 인수를 갖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hx가 그냥 얘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주어진 부등식을 하면 gx를 이항하면 fx 빼기 gx가 4보다 큰 거고, 얘가 뭐예요? hx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부등식은 x-3 제곱이 4보다 같거나 크도록 하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요 a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x축이 있고 0이랑 3이 있을 때 0에서 통과하고 3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얘가 hx 개형이고, 그리고 여기 극점을 한번 표시해보면 이것도 미분해야 되지만 원래는 우리 알죠? 1대2 비율 관계의 수가 1이잖아요. 그럼 1 넣으면 4죠. 여기가 1,4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되는 점은 어디? 이걸 기준으로 2대1이잖아요. 그럼 여기 x좌표 3이니까 2가 쓰니까 1 더가면 4죠. 여긴 4,4네요. 그러면은 a보다 같거나 큰 데서 항상 4보다 같거나 크려면 그 a는 어디겠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x는 a가 a보다 같거나 큰 데서 항상 4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선 4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도 안 되죠. 작은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 x좌표 a는 여기보다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소리요.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은 얼마? 4죠, 4. 정답은 4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어요. 그리고 임의의 두 실수 x1, 2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를 구하래요. 임의가요? 모든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르죠. 그러면 결국 요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gx의 최대값이라, 이렇게 얘는 fx의 최소값, 이 관계가 성립해야 항상 얘가 성립하는 거죠. 즉 얘의 최소값보다 얘의 최대값이 작아야 모든 x좌표 서로 다른 거잖아요. 같을 수 있지만 에 대해서 얘가 항상 더 크단 말이에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한번 구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f'x 얘 도함수부터 구하면 4x 3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고, 1 넣으면 0이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거고, 4x 제곱 2차항 없으니까 4x 더하기 6인데, 이 부분이 판별식이 음수니까 실근이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도함수가 부호 바뀌는 건 어디?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도함수는 뭐 부호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fx의 대략적인 개요. 여기 1이고, 그럼 여기 극점이잖아요. 감소 증가니까 극소점. 그러면 이 fx의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죠. 얼마? 빼기 4란 말이야. 최소값은 빼기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얘는 2차 함수니까 뭐 요건 이제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죠. 빼기 2로 묶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8 더하기 이렇게 나와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고 x좌표가 얘가 y좌표인데 얘가 더 아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좌표가 빼기 2, 8 더하기 그리고 얘가 gx 개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임의의 모든 x1을 넣었을 때 값보다 얘가 더 항상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랑 얘, 즉 얘랑 부등식을 세우는 거죠. 얘가 더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8 더하기 2보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등식이고 최대는 얼마? 빼기 12죠. 정답은 마이너스 1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두 실수 AK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는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의 최소값을 구해서 얘를 한번 해보래요. 그럼 우선 fx 함수부터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x축이 있고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통과하고 그리고 0에서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점으로 나눠지는데 a보다 작은 점은 0이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a라면 각권에서 0이고 얘는 이렇게 가져오는 말이죠. 이렇게. 그게 fx. 근데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여기서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은 함수값이 0이면서 좌우 미분계수가 0인 점 얘는 될 수가 없죠. 미분계수가 0이 아니잖아요. 좌우가. 그럼 여기 극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0이 아니라 1이었네요. 1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fx는 반드시 a가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1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고 1보다 같거나 작은 데서는 0을 가져오는 거고 상수함수 포함해서 1보다 큰 데서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가져오면 연속 그럼 좌우 미분계수가 둘 다 0이니까 미분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극점이니까. 이 파란색 함수가 y는 fx 개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gx는 어떤 직선인데 기울기 12짜리랑 얘는 0이란 상수함수죠. 근데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된대요. 만약에 여기가 k면 k보다 작거나 작은 0 가져오고 거기서 기울기 12 직선이니까 얘는 부등식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럼 k가 여기 있으면 0이고 기울기 12짜리니까 얘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파란색이 더 같거나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러도록 하는데 이 k의 최소의 위치를 보래요. 언제일까요? 그쵸? 기울기 12짜리면서 여기 뭐 할 때? 접할 때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k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될 때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접할 때가.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빨간색 즉 gx가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최소값은 이러한 조건이고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 즉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도록 하는 여기 접점의 좌표 여기를 t라고 놓고 얘를 찾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유형.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함수 더하기 앞에 함수 그대로 뒤에 함수 미분이고 여기에 접점의 좌표를 넣은 게 기울기 12다라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2배에 t 빼기 1 2t 더하기 1 그리고 플러스 t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2가 12 나누면 6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여기 2, 1이니까 3t 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t 숫자 빼기 1 사라지고 6 넘으면 이렇게 그럼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는 t 빼기 2 t 플러스 1은 0인데 접점의 좌표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 있으니까 t는 얼마?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좌표는 2, 그 2를 여기 3차 함수에 넣는 거죠. 얼마? 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 k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이 직선이 2,5를 지날 때 k가 여기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직선을 넘으면 5는 12 X좌표 2-K 24 빼기 12K가 되어서 맞나요? K는 12분의 19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이게 최소값이죠. 그럼 다 구했죠? A랑 요거 두 개 분자 분모랑 A 아까 1이었죠. 다 더하래요. 31 더하기 얼마? 32. 정답은 3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얘래요. 그리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고 할 때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속도는 이 위치를 각각 미분한 거죠. 그래서 f't는 4t 3제곱 빼기 18t 제곱 더하기 24t가 되는 거고 g't는 m인데 그럼 이제 얘랑 그리고 시각 t는 이제 0보다 큰 데서 정의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이제 얘를 그려보기 위해서 얘를 또 미분하면은 그럼 12t 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24고 그럼 12 t 빼기 1 t 마이너스 2가 도함수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최고차항들이 양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함수를 그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그러면은 우리 극점의 좌표도 찍어 봐야겠네요. 그럼 여기는 2,2를 여기 넣은 거죠. 우리 이 함수를 그린 거니까. 맞죠? 이게 f't니까. 그럼 2를 넣으면 8, 4, 32 빼기 4 곱하기 얘니까 72 2 하면 4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거 두개 빼기 40이니까 얼마? 8이네요. 8 이래죠. 그래서 여기는 8이라고 할 수 있고 1을 넣으면 1, 1 넣으면 빼기 14기 때문에 얘는 얼마?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점이 0이잖아요. 0을 넣으면 0이죠. 그럼 0은 여기 아래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러면은 의미 있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거고 m이라는 상수랑 3번 만나야 되니까 걔는 여기 극점 두 개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속도가 같아진 순간이 시각이 0보다 큰 데서 3번 있잖아요. 맞나요? 얘가 m. 그럼 8부터 m이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곡선에 0이 아닌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그리고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R 그리고 시각 T에서 얘의 좌표가 이렇게 T로 정의됐을 때 그 1에서 얘가 X축 위를 움직이는 속도가 성립할 때 K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천천히 접선이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S제곱이 되는 거죠.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은 이 R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 S,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접선을 구해서 X절편이 P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저 함수 미분한 건 2x고 접점에서 s를 넣으면 기울기는 2s 그리고 s, s제곱을 지나는 거고 그럼 2sx 마이너스 s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의 좌표는 그쪽이 절편이니까 2분의 s,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래요? 얘의 좌표가 t로 0이 이렇게 정해진대요. 그러면 2분의 s가 3t 3제곱 더하기 kt 제곱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s랑 t의 연관 요 2를 곱하면 6t 3제곱 2kt 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s는 t에 관한 함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6t 3제곱 더하기 2kt 제곱 됐죠? 근데 이 s가 이 r점의 x좌표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시점에서 얘가 s가 X축 움직이는 속도니까 이게 위치인데 좌표니까 이걸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18t제곱 더하기 4k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일 때? 이제 1일 때죠. 그럼 18 더하기 4k이고 그게 속도 38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K는 5잖아요. 5. 그래서 정답은 5.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다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리고 속도래요. 그럼 위치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GT의 속도니까 저거 한번 미분한 거죠, T로. 3AT제곱 더하기 2BT 더하기 C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저거 보면 3배 하면 3AT 3제곱 3BT 제곱 더하기 3CT가 좌변, 요거 3배한 거. 그럼 여기 t를 곱하고 얘를 더하면 3AT 3제곱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 곱하면 2BT 제곱, 그 다음에 여기 t 곱하고 이거 하면 3CT 이렇게 나오는데, 좌우가 같은 항등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 거니까. 그럼 이건 똑같고 얘랑 얘랑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 양하면 b가 얼마였다? 0이었단 말이죠. b가 0이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전피는 시각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속도가 0이라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방향함수가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함수에 1을 넣은 거, 그게 0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때 똑같이 t가 1일 때 가속도래요.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6at인데 똑같은 시점이니까 1을 집어넣은 거, 그게 12래요. 그래서 a는 얼마였고 2였고 넣으면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그때 t가 2에서 속도를 뭐라고 했으니까 속도 함수가 2에서 g2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12a 더하기 c고 대입하면은 24 빼기 6 얼마? 18.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 같이 현재 A 지점에서 500km 떨어진 태풍의 중심에서 시속 40으로 태풍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중심이. 이해되죠? 그 태풍의 영향권은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60인데 반지름 길이도 계속 커진대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지름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A 지점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보래요. 태풍 영향권에. 그러면은 벗어나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태풍의 눈이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이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맞아,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동하는 게 더 빠르니까 40으로 가잖아. 얘는 5로 커지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잡으면 첫 번째, 일단 반지름 나중에 생각하고 이 눈이 이동한 거리부터 보면은 얘는 얼마? 시속 40이니까 시간당 40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럼 40t라고 쓰겠죠. t시간 후엔 40t. 그리고 그때 반지름은 처음에 60이었는데 5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5t 이렇게. 시간당 5씩.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럼 이 벗어나는 순간은 정확하게 얘가 여기에 딱 들어올 때죠. 맞아, 태풍의 영향권이 정확하게 얘를 거칠 때. 이거를 지나면 얘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이거 늘어나는 것보다 완전히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영향권이. 그럼 그 시점은 500에다가 얘를 더한 게 얘가 될 때죠. 그래서 방정식을 500에다가 60 더하기 5t 40t가 될 때고, 560은 35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7로 나누면 7, 5, 7, 8 나누면 1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가 16일 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영향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태풍 영향권을 S라 그러면, 즉 영향권 이 원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원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제곱이잖아요. 넓이.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그래서 변화율이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요거는 2 내려오면 2파이에 60 더하기 5t에 요거 속미분한 걸 한번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파이 60 더하기 5t를 구하란 말이에요. t가 얼마일 때? 16일 때. 그래서 영향권을 벗어나는 순간 태풍의 넓이의 변화율은 10파이 곱하기 요거 하면은 80 더하기 60, 140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1400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 4고 AD 길이 6이고 요 길이가 12인 직육면체에서 점 P는 F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몇 초일씩 움직여서 이렇게 간대요. 그럼 T초 후에는 여기 T만 가겠죠. 이제 같은 원리고 이제 점 Q는 여기서 출발해서 몇 초일씩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럼 이 길이가 마찬가지로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 R은 A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몇 초2씩 움직인대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는 얼마? 2t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나요? 그럼 그때 출발한 지 3초 후에 사면체 부피 합의 변화율, 그럼 사면체 R, B, C, D, 뿔이죠, 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부피가 있을 거고, 그 다음 P, Q, G,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R, P, G, Q. 얘도 뿔이죠. 밑넓이고 높이가 있은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두 개의 뿔의 넓이 부피를 표현해서 변화율식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뭐로? t로. 그럼 우선 길이부터 표시하면 이 길이는 6-t잖아요. 한 변의 길이 6이었으니까. 얘는 4-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정해진 거죠. 6이랑 4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근데 이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린 수직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닮음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세모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각선 이렇게요. 여기 그럼 90도겠죠. 그럼 저 세모를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지금 G,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지금 그죠? 2t였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필요한 거죠. 수직거리. 그게 여기서 이렇게 면에 내린 수직 요만큼 길이가 이 뿔이 높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여기 12에서 그만큼을 뺀 게 또 여기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뿔이 높이. 결국 우리는 얘를 t로 표시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이게 4가 6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4, 4, 16, 66에 36 얼마? 루트 52가 되는 거죠. 루트 52였단 말이에요. 즉 얘는 2 루트 1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12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얘는 52에 144라면 196이잖아요. 이건 뭐죠? 14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 14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큰 삼각형의 삶은비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여기 닮은 삼각형에서 이거 대 이거고 7대 6이잖아요. b가. 그럼 그게 2t 대 요 길이를 이제 뭐 h라 표시하면 h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2t는 7h가 돼서 h는 얼마? 7분의 12t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7분의 12t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까지 아래로 내린 요 길이는 전체 12에서 7분의 12t를 뺀, 지금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90도. 맞나요? 그러면은 사면체 R, B,
CD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 6 곱하기 4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h잖아요. 그게 얼마? 7분의 12t. 뿌리니까 3분의 1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3이 6이니까 이렇게 날라가죠. 7분의 48t 그리고 4면체 rpgq도 이거 나누기 한 게 이 세모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t 4- 밑넓이고 곱하기 높이가 얘잖아요. 맞죠? 전체 12에서 여기 높이를 뺀 거. 그래서 걔는 12-7분의 12t에 뿌리니까 3분의 1. 그러면 얘는 요거 6을 여기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6-t 4-t 2-7분의 2t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랑 얘 더한 게 부피의 합이잖아요. 그거를 대분자 v라 그러면 얘는 7분의 48t에 더하기 6-t 4-t 2-7분의 2t고 변화율이니까 얘를 t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더하면 7분의 48. 그 다음에 이 세 개짜리는 하나씩 미분하는 거잖아요. 얘 미분하면 빼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t 2-7분의 2t 가운데 미분해도 빼기죠. 그래서 빼기 6-t 2-7분의 2t고 마지막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2죠. 그리고 6-t 4하면서 얘가 도함수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때 얼마? 3초라고 했잖아요. 여기 3을 넣는 거죠. 우린 여기 3을 넣었을 때고 7분의 48에다가 빼기 7분의 6이니까 7분의 14에서 6 빼면 7분의 8 3 넣으면 1이죠. 그래서 빼기 7분의 8 한 개 빠지고 그냥 같은 원리로 여기도 하면 7분의 8 그럼 3 하면 3 3, 8에 24 7분의 24에다가 그럼 여기서 3, 3 하면은 얘는 1이고 3, 6 7분의 6 얘가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8이니까 7분의 10이네요. 정답은 7분의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